5화. 하지만 세상은 굴러가고 그들도 굴러간다. 재미있는 책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이어가 보자. 앞서 말했다시피 재미는 유희이며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란 글자를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의 고유한 경험과 참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다. 말하자면 재미란 개인적인 기분이기에 어떤 책을 두고 재미있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나는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을 읽으며 딱히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반면에 어슐러 르 귄의 어스시 시리즈는 재미있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 홈스에는 전혀 흥미가 당기지 않았는데 아가사 크리스티의 포아로와 미스 마플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생생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포아로의 추리를 읽으며 하품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재미있는 책이란 결코 간단하게 말할 게 못 된다. 깊게 파고 들어가자면 오롯이 이 주제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책 한 권이 모자랄 거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어 한다. 재미있는 책을 찾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 누군가에게 재미있는 책을 추천받기 원하고 이름이 잘 알려진 독서가들은 SNS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미있는 책을 권하며 인기를 끈다. 그러면 이쯤에서 곤란한 의심이 든다. 재미있는 책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걸까? 책이란 애초에 재미가 없는 매체라고 하면 맥 빠지는 소리일까? 맥이 빠져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하지만 책은 재미있는 게 아니다. 책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매체이기에 읽는 행위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기란 쉽지 않다. 재미가 있었다면 읽고 난 다음에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읽은 후 바로 재미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한참 후에, 심지어 책을 읽고 몇 년이나 흐른 다음 문득 돌이켜봤을 때 재미있었다고 기억하는 일도 많다. 그와 마찬가지로 책을 읽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도 오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책으로 가는 문에서 썼듯이 효과 역시 재미와 마찬가지로 이제야 되돌아보니 효과가 있었구나 라고 알 뿐이다. 그러니까 책에 있어서 재미라는 것도 그럴듯하게 꾸민 환상이다. 어릴 때 책과 친해지기 위해 책에 이런저런 효과가 있고 재미도 있다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같은 방법을 어른이 되어서까지 붙들고 있다면 부끄러운 태도다. 책이 재미없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한 가지 있다. 다름 아닌 책을 쓴 작가들이다. 책을 쓰는 일이란 원고지 수백 장을 혼자 채워나가는 고달픈 일이다. 책은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기 위한 도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다 써서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독자와도 소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작가는 실체 없는 독자를 앞에 두고 스님이 면벽에 수행하듯 원고를 써야 한다. 책이 출판되면 독자가 재미있게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간혹 작가가 서문에서 책을 쓰는 동안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는데 터무니없는 난센스다. 책을 쓰는 일 자체는 전혀 즐겁지 않은 노동이기 때문이다. 만약 즐거웠다면 그것은 독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즐거움, 개인적인 즐거움이다. 그것을 독자가 똑같이 느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작가라는 이 별종들은 왜 괴로운 작업을 계속할까? 책이 나오면 돈을 벌 수 있어서? 유명 작가가 되면 연예인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으니까? 모두 틀렸다.
책을 써서 보통의 직장인만큼이라도 돈을 버는 작가는 극히 일부다. 인기를 바라는 작가도 별로 없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는 작가가 더 많을 것이다. 인터뷰나 사진 촬영조차 허용하지 않고 은둔하며 책을 쓰는 파트리크 쥐스킨트 같은 작가가 의외로 많다. 작가가 책을 쓰는 이유는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비교하자면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는 내가 이런 비교를 하니 좀 이상하다. 다시 내 경우로 예를 들자면 언제 읽을지도 모르는 책을 돈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습관적으로 사들이는 일이다. 우스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마르케스 역시 자신의 그런 성향을 자서전에서 고백했다. 마르케스가 쓴 자서전 제목이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니까 여기에 관해선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내가 종종 글을 쓰다 막막한 순간이 올 때면 찾아 읽는 미국 작가 찰스 부코스키의 책 글쓰기에 대하여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일주일 동안 글을 쓰지 않으면 몸이 아픕니다. 나는 타자를 쳐야 해요. 누가 내 손을 잘라버리면 나는 발로 타자를 칠 겁니다. 사실 나는 이 문장을 보고 놀랐다. 지독한 술주정뱅이의 호색한으로 알려진 사람이 할 만한 말은 아니지 않나? 찰스 부코스키는 독일 태생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대공황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다.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직업을 전전했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자기 통제가 안 됐던 게 큰 이유였다. 결국 부코스키는 내장이 망가질 정도로 큰 병을 얻고 자선병동에 입원하게 된다. 의사는 그에게 다시 술을 마시면 죽는다며 경고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부코스키는 술을 끊지 못했다. 그리고 술과 함께 또 하나 끊지 못한 게 바로 글쓰기다.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타자기를 구해 시쓰기에 몰두한다. 물론 술도 계속 마시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부코스키의 소설들이 많이 번역 소개됐기 때문에 소설가의 이미지가 크지만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쪽은 시였다. 시를 정말 재미있게 쓴다. 소설과 달리 시는 문장 사이에 여백이 많으니 독자의 상상으로 채우며 읽어야 한다. 부코스키의 시는 그렇게 읽을 때 몇 배는 더 재밌다. 굳이 비교하자면 고급스러운 술주정 정도라고 할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 말뜻을 몇 번씩 생각하게 만드는 묘한 재미가 있다. 대공황 시절을 회상하며 쓴 시에서 만난 이런 문장. 도는 씨가 말랐지만 비는 넉넉히 내렸다. 이 두 줄짜리 문장 안에는 소설 한 편이 다 들어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갖가지 의미가 가득하다. 그의 작품 속엔 정말 코미디처럼 우스운 이야기도 많다. 심지어 시도 우습게 쓴다. 하지만 키득거리며 읽다 보면 한순간 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과연 부코스키 자신도 이 시를 쓰면서 웃었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아니, 확실하다. 재미있는 소설과 시를 썼지만 이걸 쓰는 작가는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모든 작가는 작정하고 코미디를 쓰는 작가라고 해도 결코 작품을 재미로 쓰지 않는다. 반대로 풀어보면 작가는 자기가 쓴 책을 독자가 재미로 읽기를 원하지 않는다. 독자가 재미있게 읽어주면 좋지만 재미있는 책과 재미로 읽는 책은 다르기 때문이다. 꽤 많은 작가가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쓴다. 말 그대로 중독처럼 글을 쓰는 것이다. 쓰지 않으면 몸이 아프니까.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는 기분을 느낄 수 없으니 글을 쓴다. 세상이야 어찌 굴러가든 상관없이 하루 세 끼 밥 먹듯 습관적으로 글을 쓴다. 독자는 작가의 이런 면을 이해할 때 진짜로 그가 하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그건 재미가 아니다. 재미로 쓰지 않았으니 재미로 읽지 않는 게 더 풍성한 책의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다.